스승님, 7월 칠석을 맞아요. 자식에 관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니까 부부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우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니까 우울해하고 삐뚤어 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예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부모의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늘 정말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무거운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강의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식을 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보다요,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돈 버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1년지기는 농사를 잘 짓는 거고, 농사. 10년지기는 과일나무를 잘 심는 것이고, 100년지기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년지기를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할 거라면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응? 자식을. 그리고 10년지기라면 과일나무를 잘 심는 것도 옛날 방법으로 맞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10년지기가 과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옛날 일화를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자, 옛날엔 농경시대니까, 옛날에는 농경시대니까 1년 계획을 잘 세우는 건 농사를 잘 짓는 거고, 내가 10년을 계획을 잘하는 건 과일나무를 잘 심는 거고, 내가 100년 계획을 잘하려면 자식을 잘 키워라.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현대판으로 바꿔보면 내가 1년 계획을 잘 세우는 건 뭐예요? 직장을 잘 다니든지 일을 성실하게 바르게 잘하는 거죠. 아니면 뭐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아주 잘하고 이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게 1년지기에 속해요. 그리고 10년지기는 내가 멀리 바라보고 성공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10년지기예요. 10년지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식당 하는 분이 잠깐 돈 벌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머리를 많이 굴리겠죠. 근데 식당을 해서 내가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어때요?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10년 있으면 내가 이 식당을 크게 번성시켜야 되고 사람들 많이 오게 해야 되고 크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는 어때요? 지금 이익을 안 따져요. 큰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있다가 반드시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식당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는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년 계획은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지금도 자식 잘 키우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년지기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식을 다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과연 100년지기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느냐? 제가 볼 때는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드물다. 왜 드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불성실하고 부족하고 행동이나 마인드나 어떤 예의범절이나 인성이나 어떤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걸 느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팽개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한 끼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를 혹독하게 혹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장 돈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이한테 큰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 마음하고 상처하고 돈하고 바꾸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전부 당신 입장, 당신 잣대, 자기 이 당장 급한 거, 자기 당장 이기적인 거, 당장 눈앞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입장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배려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고 괴로운 줄을 모른다. 그래서 실제는 그 상처들이 모아져서 나이 먹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뭐 한 50대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일부러 망각을 했느냐? 환경을 따르다 보니까 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환경을 따르다 보니까. 왜? 환경을 먼저 또 다스려야 자식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각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도 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지금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력을 하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철이 안 들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어른들이고 부모님들이고 자녀들이 다 있는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건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알고도 어렵고 모르고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내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나, 내 잣대로 아이들을 지금 키우지 않나, 내 욕심대로만 아이를 바라보지 않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진심으로 아이들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바르게 키우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 중에서 21세가 넘었다면은 그때는 좀 더 집착을 내려놓는 게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바르게 키우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7살 전까지는 아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키워야 돼요. 함부로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매를 때려서도 안 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마음과 가슴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7세부터 14세까지 이게 2차적 기운을 그래, 1세부터 7세가 1차 기운이고 7세부터 14세가 2차 기운이에요. 7세부터 14세까지는 윤리, 도덕, 인성을 갖추도록, 예의, 범절을 잘 갖추도록, 이 품행을 잘 갖추도록, 언어를 잘 갖추도록. 요즘 언어가 아주 엉망인 아이들이 많잖아요. 언어를 잘 갖추도록. 이런 걸 잘 관심 있게 다듬어주고 깨우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14세까지는. 그리고 이제 14세부터 21세는 3단계 기운이 완성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수학 능력, 공부 능력, 지혜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이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미래를 열어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념을 가지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진로를 잡아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 그리고 미래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 건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엄마 아빠가 이념을 잘 잡아줄 건 잡아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리고 그 가치란 말은 삶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도 심어주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바로 21세까지 교육이에요. 그리고 21세가 딱 지나면 이제 교육 끝. 그러면 끝이면 무책임하냐? 무관심이냐? 그렇지 않아요. 21세부터는
70%를 소신껏 살게 도와주는 거예요. 소신껏 자기 명분과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살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30%만 아이가 의논하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주고 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또 충고할 거 있으면 충고도 해주고 또 잘못 방향을 잡으면 잡아도 주고 또 부모는 경험자니까 경험도 들려주면서 부모의 철학도 들려주면서 부모의 삶의 가치관도 들려주면서 의논하는 마음으로 30%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잠깐 하면 21세가 넘은 다음에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집착을 많이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성장하게끔 지켜봐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의논하면 제가 답을 해주지요. 그러나 일일이 막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일이 묻지도 않아. 왜? 스스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야, 너 지금 당장 끝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해라. 스스로 노력해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책임있게 노력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지켜봐주는 거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로 성장하면 부모가 지켜봐주면서 스스로 성장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모든 걸 사사건건 부모 잣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으로 간섭하고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고 너무 사랑으로 막 애정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믿고 맡기라고 해서 차후에 커서 결혼할 때도 니들 마음대로 하라 맡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때로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진로를 잡아가게끔 또 배우자 선택도 바르게 할 수 있게끔 때로는 궁합도 봐주고 때로는 부모가 바르게 살게끔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아이가 잘못된 인연을 만나가지고 뻔히 상처받을 거 알면서 지금 충동적 연애를 하는 거 알면서 하나도 부모로서 조언을 못하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좋으면 네 맘대로 해라. 이건 무책임이에요. 부모는 경험자거든. 살아봤고 인생을. 쓴맛 단맛 다 겪어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보다는 지혜가 있거든.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또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고 조언할 건 조언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좀 이렇게 의견 대립이 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충돌을 각오도 해야 돼요. 대의를 위해서는. 맞짱을 떠야 될 때는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모가 너무 소극적으로 아이에 끌려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분별을 바르게 못할 때는 때로는 강하게 부모 의견을 밝힐 때도 있고 또 자식의 뜻이 바르지 못할 때는 그걸 때로는 꺾어주기도 하고 또 부모 자녀가 선택을 예를 들어 배우자 선택이라든가 잘못할 때는 강경하게 이치를 설명해주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남이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관계없지만 내 자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녀들이 어떤 애인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 둘이 좋다고 막 둘이 좋다고 막 사겨. 근데 딱 보니까 며느리감이 영 아니야 이건. 뭐 좀 제가 심한 말 쓰면 싸가지가 영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의도 없고 이건 100% 보나마나
불보듯 뻔해요. 근데 그걸 알면서 아이가 좋다는 이유로 감정에 끌려가가지고 그래 네 좋으면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는 건 어떤 결과를 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부모가 바른 판단을 못 해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이들이 살다가 상처받고 집안 말아먹고 불손하고 부모한테 불효하고 의리 상하고 며느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의리 끊어지고 얼굴도 안 보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의리가 완전히 끊어져. 안 봐. 그런 집들 많아요 지금. 근데 이 결과를 누가 초래했느냐? 알고 보면 부모가 초래한 거예요. 이걸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부모가 그 결과를 초래했다. 그 상처를 누가 받아요? 고스란히 돌아오잖아.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바르게 분별을 못할 때는 맞짱을 떠서라도 분별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상생활의 공부 과정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후원을 해주되 중요한 시점에서는 또 부모가 간섭할 건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게 바로 자식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갖추었고 어느 정도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완벽하게 갖추어서 자녀를 지도할 정도로 그 질량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갖추었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공부하고 깨우쳐야 된다 이 뜻입니다. 공부는 그래서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저 50 넘었다고 안 하고 60 넘었다고 안 하는 게 공부가 아니야. 70이 넘어도 공부해야 돼요. 80이 넘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한테 나중에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도원 공부를 하든 이치 공부를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어떤 공부라도 해야 영혼이 성장하고 분별력이 좋아지고 보세요. 깨우침이 좋아져서 아이들한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고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깨우침도 없고 부족한데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엄마가 지혜롭고 아빠가 지혜로우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정말. 자, 가상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가 관상사주를 딱 보고 궁합도 봤어. 근데 제가 이치 있게 딱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받아들여요. 전후 사정, 앞뒤, 원리, 네가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이치에 맞게 바르게 정리해서 설명을 딱 해주면 자기가 이해가 되거든. 그럼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앞뒤 안 맞는 반대를 해. 내가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거지 이제. 그게 설득력이 있냐 이거예요. 싸우기만 할 뿐이야. 그리고 결과는 안 좋아지고. 근데 내가 아이를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그 원리를 깨우쳐서 설명해주면 아이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금은 속상할지라도 결과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 지금 당장은 부모 뜻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공부해서 깨우쳐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갖추고 나면 아이들은 자연적 잘 키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녀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상담하면서
부족한 걸 제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 다 부모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바르게 컸고 훌륭해. 너무 놀라운 건 부모 질량이 다 좋아. 이 마인드도 좋고. 그래서 자식이 부족할 때는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우쳐야 돼요.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도 이건 하느님이 자식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 공부하라는 뜻이라. 네가 이렇게 못나서 아이가 못난 모습 보여주니까 이건 네 잘못이니까 네를 돌아봐라. 내 부족함을 깨우치라고 자녀가 트릭을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못났기 때문에 잘못 키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즉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격이 문제가 있든 행동이 문제가 있든 이렇게 마음 쓰는 게 문제가 있든 이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은 그 책임이 무조건 50%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이건 100%는 아니야. 이제 왜 내가 50%는 무조건 부모한테 있다 하느냐? 50%는 영혼기가 전생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상의 에너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탁한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 책임이 100%라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무조건 50%는 부모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이가 덕스럽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인성을 갖추었다면 이 또한 부모가 50%는 잘 키운 것이다. 천성 에너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성 에너지는 뭐예요? 이 사주팔자 에너지, 조상 에너지, 영혼 에너지, 전생 공덕 에너지, 이것도 50%는 작용을 하거든. 엄밀하게 나누면 433으로 가요. 근데 제가 이제 크게 나누면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혹시 오해할까봐 한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스승님이 예전에는 433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더니 왜 오늘은 반반이라고 하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크게 묶어서 나누면 반반이란 뜻이고, 엄밀하게 나누면 40% 이건 부모 책임이 있고, 40% 엄밀하게 나누면, 그리고 30%는 풍수 에너지, 조상 에너지, 환경 에너지 이런 게 있고, 30%는 전생으로 받은 에너지가 있다. 영혼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게 나누면 반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걸 냉철하게 분리시키면 40%가 부모 책임, 30%가 풍수, 조상, 환경 이런 에너지, 그리고 30%는 전생으로부터 받은 영혼 에너지, 공갑 에너지, 악업 에너지, 이 모든 게 포함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100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부족할 때는 내 책임이 반은 있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키워야 됩니다. 절대 아이를 탓하지 마라.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깨우쳐 주는 거니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내가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아이를 탓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탓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고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안 먹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근데 내가 먼저 참여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이를 내가 참 감싸주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왔구나. 내가 바른 교육을 못 시켜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리고 내가 행위 부족했구나. 이걸 반성하면서 아이를 이해시키면 아이가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 안 먹힌다고 탓을 할 게 아니고 내 질량이 부족하고 내 깨우침이 부족하고 내 방법이 부족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자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